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 하락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포트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한번 하락 쪽으로 기울지 않으면 재차 반등이 좀 나올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일단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일 FOMC 회의에 따른 관망 징세가 미국 정세도 연출됐듯이 우리나라 장세도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8월달 급락 나왔을 때 폭을 다 만회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낙폭을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맞맞춰가지고 중소형주가 우리나라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1750포인트, 아니 1175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도 좀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죠.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진행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 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10월에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나 만에 하나 금리 인상 키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1%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보고 가자, 이런 관망 강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고 또 맞춰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섹터가 갈지 지속적으로 좀 상담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만 포지션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관심주들을 등록시켜서 원하는 그런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사실 코스닥 시장이 61선을 돌파한 그런 상황에서 현재 현재 구간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도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인지 대한 부분들 오늘도 저희 종목특합수를 통해서 전략과 전술 함께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요한 그런 구간인 만큼 오늘도 많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 변동성 예상되는 장에서의 포지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6484번님, 한솔테크닉스 26,9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가 25,600원이죠. 그러니까 26,900원이면 거의 고가가 27,650원이니까 고가의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최고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 잘 나오죠. LED 쪽,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 가능세가, 이제는 LED 업황이 바닥,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기준으로는 12,000원 선이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 올라오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 좋고요. 실적 좋고, 차트 좋습니다. 차트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엔 27,000원까지는 가파르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7,000원이 온다 한들 매입 단가가 26,900원이니까 매입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높은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매수해서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종가가 25,6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 28,000원, 그러니까 정고점이 27,650원인데 한 28,000원까지는 장중에 터치 가능해 보이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 상가익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4477번님, 뷰웍스 37,15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뷰웍스 의료기기 카메라 관련된, 의료용 카메라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죠. 3분기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 달에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신탁 계약을, 어느 정도 일부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상황에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61선이 지금 이탈된 상황에서 내일 정도 빠르게 이 61선을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안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과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61선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지 35,800원대 일단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일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자, 내일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5일선 부근까지의 상승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37,000원에서 6,000원에서 7,000원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좀 있는 만큼 일단 그 구간대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041번님, 아노에퍼시픽 39만 3천원에 비중 40%. 30일날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주가의 하방이다. 역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40만원대 돌파했고 45만원대에 45만원대 최대 주주 관계자 지분 매도 주가 31만원, 32만원까지 바닥 나왔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 좋고요. 수급 좋고요. 실적 3분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8월에 급락이 나왔을 때 가격이 40만원대예요. 딱 40만원대. 근데 역시 40만원대 10월 초에 다시 한번 터치.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10월 말에 다시 한번 40만원대를 터치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종가에는 이거 37만 5,500원인데 1차적인 목표가를 40만원을 잡으시고요. 40만원대 다시 한번 문의 주신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625번님, 우원개발 4,95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우원개발, 이번에 이제 사실은 뭐 한중 열차 페리에 대한 부분들, 열차 페리라는 것이 이제 기차에 실어서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기차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 되겠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 사실 이제 물류 어떤 교통 혁신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이 철도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정도, 실망매율이 조금 쏟아져 나왔죠.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의 연속성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감의 연속성이 재료가 어느 정도 또다시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1선, 오늘 21선 부근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 되겠죠. 4,900원대까지 일단 밀렸다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달고 1%로, 마이너스 1%로 마감한 그런 모습들인데 자, 일단 내일 정도에는 좀 반등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가 그동안에 21선 단기적 이평선들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과거의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도 맞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950원대 오늘 정도의 매수를 하신 그런 가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종목 너무 장기성을 보고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5,200원에서 5,300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640번님, 한일시멘트 12만 1,0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가 12만 8천원이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18만 8천원 대비해서 11만원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가 급등이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종가는 0.3% 하락을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해도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요. 결국은 시멘트 업황 회복세에 힘입어, 건설 업황 회복세에 힘입어 주가 다시 한번 정고점인 14만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업황의 회복세가 결국은 주가의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요, 많은 이슈가 있죠. 결국은 악재만 있고 호재만 있는 기업은 없고 둘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멘트 업계, 방사능, 오염 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악재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큰 이슈가 된다고 하면 주가의 하방성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시멘트 업종에서는 다 아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입단가 12만 1,000원이면 1차적인 목표가 13만원대 후반을 잡아드릴게요. 한 8,000원, 9,000원이 되겠네요. 그것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좀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373번님, 위메이드 48,0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사실 주가에 4%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들로 같이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웹젠, 뭐 네오이즈 게임주 이런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어제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수가가 48,000원대시면은 일단 뭐 8월달 정도에 좀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올 때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9월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지루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갭상승 출발은 좀 예상이 되지만은 일단 빠르게 121선에 대한 강력한 안착, 그리고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향 돌파는 충분히 좀 예상이 됩니다. 상향 돌파 충분히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왕패 대결이라든지 열혈전기 이런 지금 핵심적인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1월 달에 있는 지스타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48,000원대 조금 더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갖고 일단 평균 단가를 46,000원에서 5,000원대로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 11월 4일날 실적 발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자수주 매입을 좀 했죠. 자수주 매입 이후에 주가의 흐름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홀딩 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8,0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대우조선해양, 네. 16,000원에 4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조금 그걸 살리니 어쩐지 이런 거에 좀 들리고 하는데, 네. 얼마까지 가면 갈 수 있는가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16,000원이고 오늘 종가가 7,130원이에요. 예. 손실폭이 큰데 요 종목으로 손실 보고 나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조금 올라왔을 때라도? 나올 수도 있지요. 그, 이제 나오실 얼마까지 생각은 선에서 이제 손실로 보고 나와야 되는가 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이 종목이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을 놓고 보면 2분기에 3조 정도 영업 적자가 났죠? 아시죠? 그렇죠. 그건 예. 알죠. 3분기 정도 영업 적자가 난 날이 주가가 7월 15일 날 종가 마이너스 30% 돼서 8,750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날 주위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우리나라 조선업황이 좋고 뭐 대우조선해양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바닥 다질 때 다시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16,000원에 갖고 계셨다 한들 처음에 제가 제가 생각하기엔 대우조선해양 한 3-4번 상담해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조금 꺼리는 종목이긴 한데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가 좀 그런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3분기에도 뭐 여지없이 1조 원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29일 날 뭐 채권 단위 한 4조 원대 지원을 하겠다.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참 시가총액이 1조인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크게 본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뭐 29일 날 어떤 방식으로 4조 원대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증을 할지 아니면 신규 자금을 할지 아직까지는 지원 방책에 대한 거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주가 지금 보면 뭐 5천 원대 바닥 따지고 계속 옆으로 기는 패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하기에는요. 예. 그러니까 그 차트로 보면요. 일단 이평선이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자체가 돌아서고 업황이 돌아서고 순차적으로 이제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돌리려면 이격을 먼저 좁혀야 돼요. 예. 그게 아닌 이상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게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정부 지원 측에서 채권단에서 지원한다는 금액 발표되고 구체적인 내용 나올 때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있고요. 예.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격 좁혀지고 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몇 번 할 때가 아니라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시고요. 예. 제가 그 전자공시 보실 줄 아시죠? 예. 예, 전자공시에 반기보고서를 제가 하나 띄워드렸어요. 이번에 보시면요. 예. 이게 지금 반기보고서 요약 연결 재무제표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14기, 15기, 16기 돼서 미청구 공사 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매출 채권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안 보시고 기업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빚쟁인지 아닌지, 돈이 많은지 아닌지, 이 기업이 돈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이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눈여겨보시라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요. 주가 방향성 29일이네요. 29일. 예. 29일 날 가파르게 튀어가지고 9,000원대 근처 갈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근데 이거 맞고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버티시는 것밖에 답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 뭐 정제도 좀 안 하겠어요, 이게. 제 생각엔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지. 예, 돈이 없는 상황인데 뭐 구주주 배정이 됐건 신주대가 됐건 삼자 배정이 됐건 뭐 중자를 꼭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의 뭐 하방성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4조 원대 규모면 굉장히 채권단이 큰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뭐 노동조합에서도 더 이상 임금 인상 안 하고 동결하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은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노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 반등만 바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9,000원 선 정도요? 예,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선에서 자르고 다시 아래에서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죠? 네, 현대 엘리베이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예, 매수가 너무- 기준은요? 네, 53,500원에 예. 30%요. 53,500원에 30%. 30%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주셨던 분이신가요? 네네. 제가 그때 45,000원대 지지 보자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탈했나요? 아니,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했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연락 달라 그랬죠? 네네. 이래서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연락을 달라 그랬던 겁니다. 일단은 네. 45,000원대가 일단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네. 지지가 좀 나오면서 이탈을 안 하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지난번에도 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때 45,000원대. 이때 언제예요? 12월 20일 때. 그 다음에 이때도, 이번 연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45,000원대에 증가된 모습들. 자, 지금 결국에는 쌍바닥 구간이에요. 쌍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죠? 네. 어제 이제 3% 올랐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 올랐다가 조금 밀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5일선이 안착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53,500원대. 글쎄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 포인트 체크해보자고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내일이 수요일인데, 주 후반에까지 이 45,000원에 대한 지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모하게 그냥 추가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제가 못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내려가겠네요. 아니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45,000원대의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나오고 있잖아요. 지지가. 네.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주가라는 그렇죠.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45,000원하고 47,000원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차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단지 작년과 현재의 쌍바닥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그때 실렸다라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의미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거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지표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많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볼까요? 그것도 그것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초반에 또 전화 드릴까요? 이번 주 후반에 연락 주세요. 금요일 정도. 금요일 날이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다른 계세요? 채널보다도 저렇게 상담이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8,960원에 네.
지금 현재까지 뭐 물타기 좀 해가지고 한 60% 정도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뭐 중장기 투자 좀 가능하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렇게 요즘 뭐 이슈가 좀 뭐 일시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 네. 향후 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니까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뭐 9,000원을 돌파를 해야죠. 9,200원대 요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9,200원은 큼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9,000원 선까지 바짝 왔으니까 이 라인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 다음에 주가가 뭐 11,000원 갈지 13,000원 갈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예, 2차 전지 사태, 지금 뭐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뭐 폭스바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그것을 증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 폭락을 했다가 조금 요 근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 15%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2차 전주 종목들이 다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좋죠. 2차 전지가 결국은 차세대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 눈에는 들어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이 기술적 반등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자가 뭐 마이너스 10억, 20억 됐다가 흑자로 영업이익이 뭐 100으로 돌아서 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의 방향성도 좋고 미래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심도 있으니까 주가가 강하게 가겠죠. 근데 저는 1차적으로는 적자 기업을 선별을 안 합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제 성향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모든 종목들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고점인 9,000원 라인은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뭐 나는 1년, 2년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를 갈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9,000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파 가능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11,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8,760원이거든요. 예. 근데 긍정적으로 정고점 뚫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상장된 지가 한 네. 3년 정도 됐는데, 네. 예,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사모기 시작해가지고 10%에서 지금까지 한 60%까지 늘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좀 턴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는데, 차트상으로도. 예, 그렇죠.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번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너무 장대 양봉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2년 동안 이 종목을 삼아온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신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냥 목표가 잡아드린 선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약품 전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만 3천 원이고요. 예. 30%요. 목소리가 좀 많이 익숙한데요. 네, 전화를 달라고 하셔서요. 지난번에 50만원 돌파 보자 그랬죠? 네네네. 결국에는 왔습니다. 그죠? 예. 결국에는 왔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중요한 거는요. 네. 일단 오늘, 아침 방송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오전에 상하카 팩토리 시간에.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한테 51만 5천원대에서 일단 전량 패대기 쳤어요. 아, 네. 일단 전량 매도를 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저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예. 사상 최대 실적 나왔죠? 네. 근데 왜 주가가 못 갈까요? 그럼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주식판이 굉장히 조금 좀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은 좀 판세가 좀 하여튼 아이러니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죠. 네. 기관들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매수세가 안 들어왔어요, 그죠?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55만 원대시잖아요.
네네. 55만 원대시니까는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잘 그래도 다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일단은 50만 원대 이상권 있죠? 네. 50만 원권 이상권에서 일단 조금씩 분할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 70만 원, 60만 원 이거 다 지금 목표가 지금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다 목표가 40만 원대, 50만 원대 낮춰버렸어 2개월 만에. 이게 네. 뭐 지금 이게 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예? 예. 진짜 하여튼 그럼, 네네. 일단은 한미약품 50만 원대 이상권 있죠? 네네. 그때 일단 정리 좀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분할로. 전량 매도인가요? 일단은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변동성이 지금 약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 저랑 30만 원대 통화할 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맞아요. 그 불안했을 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겠지 뭐 60만 원 갈 거야 70만 원 갈 거야 이런 심리적인 그 부담 그걸 갖고 이 종목을 대응하게 되면 또 말려버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50만 원 이상 권역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하셔갖고 네. 일단은 조금 더 좋은 종목 많습니다.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 보셔갖고 일단 조금씩 일단 뭐 수익을 내셔갖고 조금씩 일단 이익을 하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실적이 좋은데 왜 못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 전에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 이게 네.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좀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특수건설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800원에 20%예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래 방송을 듣기로 네. 4,500원 가면 매도로 하라고 이런 말씀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보니까 너무 등락폭이 푹 갔다 푹 내려와 때려서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주면 좋겠는지 한 4,400원, 500원 맞습니까? 오늘 종가가 4,145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4,500원 갈 것 같아요. 4,500원 갈 것 예, 그냥 같아요. 아침에 장 시작하면 그냥 4,500원에 걸어두세요, 항상. 9시 땡 하면, 예, 항상 네. 4,500원에 걸어두세요. 항상 걸어놓을까요?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500 이상 더는 못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갈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예, 지속적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 3,500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서 주가 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스스로 목표가가 4,500원 선 딱 잡아뒀다고 하면 뭐 그 선이 가장 좋죠. 아니, 분할 매도를 좀 할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500원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4,500원 선에서 반절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절은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매도한 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게임즈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만원에 30%예요. 2만 원에 30%요? 어떤 게 많이 좀 궁금하시죠? 글쎄요, 그게 좀 오를 걸로 기대를 하고 또 전에 살 때 추천했던 분이 내려 오를 걸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들고 있는데 어렵네요.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테레비가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지금 가격선으로 또 선에서 내려가면은 그 당시에 매도를 생각해봐야 되는 걸로 전화 한번 주시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었는데. 예, 예, 예. 자,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8월 17일 날 일단은 아는 지인분들이 이거 좀 가지고 계신 그 가격대가 25,000원대였어요. 24,000원대. 이 구간대에서 네. 일단 전량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빠지면서 61선 이탈되니까 역시나 바로 급락이 났어요. 그러니까 61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7,000원대, 그러니까 17,000원대가 2013년도 7월 달에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 대한 이탈이 종가상 유지되는지 한번 보자. 그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최근에 이탈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이탈이 나왔는데 그게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탈이 좀 나왔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탈이 좀 나온 모습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좀 나온 뉴스가, 국내 증권사 전직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겨 혐의로 일본 금융당국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알고 네.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고 계셨어요? 뭐,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이즈 게임즈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어떤 그런, 인위적으로 조금 움직였던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주가의 방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17,000원대에 대한 지지세는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45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윗꼬리가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이평선들이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17,000원대 유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매수가 2만원대시잖아요. 네.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계속 보세요. 어차피 네. 게임주들이 순환매가 돌 때가 됐습니다. 즉 게임빌이 엊그저께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게임빌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만큼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순환매가 한 번씩 돌 때가 된 것 같은데 네오즈 게임즈는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실패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꺾인 상태를 조금 더 회귀하려는 어떤 그런 반등의 기조가 좀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홀딩을 하셨다가 일단은 다음 주 후반 정도 있죠? 네? 다음 주 후반 정도. 다음 언제요? 주 초반이나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다음 주? 연락을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요? 예. 추가 매수 관점을 다음 주 초반이나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전화 한번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말씀이죠? 예. 그렇게 대응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엔티피아 네. 1279원 10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한 2주 전에 네. 1100원에 네. 50% 비중 실어서 네. 그 멘토님께서 105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네. 이게 아직 재료가 터지지 않았는데 상한가 한번 갔어요. 네네. 예, 그러고 나다가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떨어지는 하락세에 50%를 더 실었어요. 그래서 아직 손의 이익은 아닌데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추천드린 다음에 이후에 종가가 저가가 1,060원이네요. 그러니까 1,050원을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뭐 간당간당하게 종가상 라인 지켰다가 네. 10월 14일 날 상한가 한번 갔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상한가를 한번 가가지고 결국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매수 네. 단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수익 주간이긴 합니다. 주가가 뭐 1,64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오늘 종가가 1,380원이니까, 네. 1,6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큰 수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결국은 레고랜드에 힘입어 그리고 뭐 마스크팩에 힘입어 주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흐름 네. 좋습니다. 흐름 좋고요. 아직까지 뭐 내용 뭐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문의 종목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슈가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소문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그건 뭐 뉴스가 안 나간 거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인 1,64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예.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요. 너무 네. 높게는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높게는 안 볼 것 같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 1,700원 선이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요즘 막 점상으로 달리는 기업들 몇 개 없잖아요. 상한가 30% 네. 박혀가지고 상한가가.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 레벨업 나와가지고 1,700원 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씩 네. 조금씩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에 네, 네, 하나 이슈가 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700원 근처 가 있다. 그래도 조금씩 네. 조금씩 정리하세요. 예. 이게 만약에 정리하면 몇 %씩 정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통상 한 3분의 1씩 정리해요. 3분의 1씩이요? 네네. 그리고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자꾸 뉴스 나오는데 이 NTPA가 3년 연속 계속 적자고 이래서 요거 거기에- 재무제표 보시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안 샀죠. 예, 근데 뭐, 이게 뭐,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무서워서. 대기업 한번 중에서도 30개 중에 10% 이상은 좀비 기업이거든요. 이자도 못 내고 네. 있는 기업들. 더- 예, 근데 뭐 이 기업도 마찬가지긴 해요. NT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차피 뭐 소문성 재료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건데 이제 와서 기업이 좋지 않냐?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기업 손절 라인 신경- 한 번만 더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손절 라인요. 네, 제가 그 생각이고 손절 생각 안 하셔도 1200 될 것 같은데요. 손절 생각 안 하시고 네. 예, 목표가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목표가 맞춰가지고 좀 움직여 주세요, 꼭.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쌍방울이요. 쌍방울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250원에 100%. 100%요. 예, 쌍방울에 100% 실었어요. 예, 예.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그 상담해드린 거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못 보셨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용어가 아니지만은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려서 폭탄 돌리기 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예. 9월 달에. 난 이거 처음 전화하는 건데. 처음 전화하시는 거세요? 예, 예. 그럼 앞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100% 몰빵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일단 어제 있죠? 예. 어제 이제 13% 정도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쌍방울 제가 21선이 이탈되고서 21선 이탈이 예상이 된다. 근데 21선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급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급반등이 빠르게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보유력 4,100원인가 그때 매수하신 분 매수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제 이제 4,140원까지 올라갔다 윗골이 달았어요. 이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재료적인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지금 뭡니까 일반 공모에 또 4,250원 몰렸다. 예. 요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예. 과거에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프리미엄이 다 붙은 것 같아요. 붙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밴드만 설정해 드릴게요. 그거를 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팔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 이렇게 더 내려갈까봐 걱정돼가지고 더 좀 올라오지 않을까. 팔으려고 그러는데 걱정되는데 올라오지 않을까요? 예, 이게 내가 산 가격이라도 좀 팔았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파시려면 어제 파셨어야죠. 어제 4,000원. 어제 그거 못 봤어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예. 그만큼 빠르게 변동성이 앞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쵸, 종목을 그러면- 매도하시려면은 예. 주식시장에서 계속 엉덩이 붙이고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올라갔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예, 내일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일은 하락 구간일 것 같아요. 내일 또 하락이에요? 예, 내일 하락 구간일 것 같아요. 그럼 구간 언제 같으니까요. 반등 시기가 오나, 이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전 반등이 나오니까요. 예. 상승 시에 일단 매도 의견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 예. 밴드를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밴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3,150원대 있죠? 예. 3,15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화 좀 보세요. 3,150원. 아시겠죠? 3,150원. 예, 예. 이 가격대가 이탈되면은 예. 빠르게 주가의 하락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가격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홀딩화 좀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좀 짧게 손절가를 잡으시겠다 그러면 예. 3,500원대 있죠? 예. 예. 3,500원대 이탈되면 바로 정리해버리세요. 3,500원 빠지면은. 예, 예. 왜냐면은 예. 3,00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조금 심적으로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저는 사실 내일 그냥 오늘 3,600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계속 3,500원 돼도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상승시 손해보더라도.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죠가 아니라 지금 예. 이미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료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에 제가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예. 그럼 지금 계속 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방송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다 재료가 다 빠졌고 그런데 그 계속 뭐 주식하는 사람이면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지언정 그분들이 네.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그쵸? 아, 예. 그치 뭐 선생님들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네, 예.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일단은 저희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요. 예, 상승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 FNB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4만원에 80%인데요. 네. 제가 전번에 한번 상담을 받아갖고 38,000원 부고놓으면 다시 전화 한번 들어가갖고 다시 드렸는데 네. 이게 4만원에 갈지 못 갈지 어떻게 궁금합니다. 그때 주가가 32,000원까지 빠졌잖아요. 예. 예, 결국은 2분기 실적을 8월 20일 날 호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8월 20일 날 주가 2.5% 하락을 했고요. 그때 종가가 58,000원대입니다. 이 종목은 여지없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4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근데 4만 원이 이탈돼가지고 그때 32,000원가량 빠졌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번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상장한 이후에 급락,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이 패턴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에는 1차적 목표가 38,000원 잡았는데 4만 원은 갈 것 같아요. 4만 원은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토니몰입니다. 화장품 회사인데 처음에 상장한 다음에 5만 원대 주가 8만 원까지 갔다가 5만 원 무너져 주가 37,000원 갔다가 5만 원 뚫어서 다시 한번 7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한국 FNB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청약률 기록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가를 4만 원을 잡아드릴게요. 4만 원. 근데 요건요, 4만 원에 만약에 대형 호재와 장대 양봉, 본지표, 보조지표 긍정적으로 차트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뚫어져 가는 가능성도 높아요. 4만 원 후반대까지. 그러니까 4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나오지 마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32,000원대에서 37,000원, 8,000원 잡아드렸다 보면 2차 목표가 4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4만 원 선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뚫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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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비아트론 15,000원에 30%요. 15,000원에 30%요? 예. 어떻게 많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매수한 지 3개월 됐는데요. 예. 계속 종밀에다가 겨우 지금 원전 가격이 올라왔는데, 예.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향후 전망 좀 부탁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잘 버티셨네요. 그죠? 예? 잘 버티셨어요. 예.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9,000원대까지 내려갔었죠. 지난번에도 상담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꾸준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비아트론이 과거에 있죠. 2012년도부터. 예.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저항을 받고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2012년도에 16,800원. 그리고,
2013년도에도 16,000원대, 그리고 2015년도에도 16,950원. 이렇게 고점이 계속적으로 16,000원대 나와 있잖아요. 예. 화면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네.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거를 네. 주봉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의 패턴을 볼게요.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네.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쭉 올라왔었죠. 이번 연도 초반부터 바닥권에 쭉 올라왔다가 16,000원대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16,950원대 맞고 또 떨어졌어요. 그죠? 예. 16,250원 맞고 이번에 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네. 지금 15,2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16,000원대 가면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네. 나오겠죠? 네.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원대 부근대 있죠? 예.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덜하더라도 네. 일단 상승시 일단은 16,000원 부근에서는 정리 의견 그리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좀 바로 좀 전략 매도 할까요?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요. 네. 내일이나 한 내일 모레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 좀 하시는 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문자 보겠습니다. 0377번님, GS건설 32,000원에 비중 20%.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네요. 미 청구 공사 금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트에 들어가서까지 보여드렸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고 해서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 청구 공사 금액이 증가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결산되는 기간 자체가 긴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청구가 뭐 적자로 반영되는 건 아닌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하듯이 역시 주가 27,000원대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택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국내 쪽에서 뭐 건설업 쪽으로 돈 번 거를 해외 플랜트에서 많이 까먹고 있지 않나라고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현재가 24,350원인데요.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000원대까지는 좀 하방 열어두시고 23,000원대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316번님, NX 6,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61선 이탈되니까 빠르게 지금 바닥 쪽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6,000원대십니다. 6,000원대 좀 조금 일단은 최근에 매수하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이 지금 단기적인 구간들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간들이 5,100원대 그리고 5,2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5,100원대와 5,200원대는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이다. 자, 결국에는 121선 주요 이평선까지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개파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전약 후 강장세가 나와야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기관들 매도세가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판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5,100원대 이탈하게 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5,100원대가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차 5,500원대, 600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699번님, CJ제일제당 40만 3,5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36만 7,500원이네요. 그동안 발목을 과거에 잡았던 바이오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라이신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바닥라인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닥라인 36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아랫골이 그러니까 36만 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아랫골이 달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0만 3천 원 매입 단가는 굉장히 높네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높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CJ제일제당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바닥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바닥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3봉, 4봉 구간 진입되는 40만 원까지 바짝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바닥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182번님 광동제약 15,4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지난번에 윤동진 매토님께서 어느 정도 고점에 좀 잘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구간 쌍바닥, 다중바닥 구간에 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함에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하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가 빠질 때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역발상적인 투자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지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동안에 이 광동제약이 11,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주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려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반드시 이 11,000원대를 반드시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11,000원대 이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지지 라인 구축에 대해서 지지 라인의 구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보신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지지세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관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숨차게 좀 가파르게 좀 달려왔습니다. 자, 내일 지수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지, 물량 더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내일장도 승승장구 위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